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금요일 장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한국 시간으로는 8월 8일이죠. 8888. 자, 오늘 8월 7일 미국 현지 시간은 금요일입니다. 장부터 좀 분석을 해드려야겠습니다. 다우는 플러스 0.28, 나스닥 플러스 1.30, S&P 500 플러스 0.62, 러셀 2점 플러스 1.11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가 주목했던 굉장히 중요한 경제지표 두 개가 발표된 날이었죠. 비농 고용, 그쵸? 비농, 그 다음에 실업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좋게 말하면 연준으로 하여금 쉽게 9월에 금리 인상 못하도록 하는 발표가 나왔고요.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까지 고용이 무너지고 있었어? 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7월 고용이 23,000명이 감소한 충격에 금리 인상 내려갔고요. 동결 잘하면 인하까지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시장이 일단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금 깊게 들어가 볼까요? 나쁜 뉴스가 곧 배드 뉴스에서 굿 뉴스가 된 장이었습니다. 통상 고용의 둔화는 경기 우려로 이어지지만 오늘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금리 인상 압박을 덜어주는 재료로 해석이 되면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자, 스파이 S&P는 지난 전날보다 보셨듯이 0.62% 오른 7757.64에 마감해서 사상 최고 종가를 새로 썼고요. S&P 500은 올해 들어 13%가 상승했습니다. 나스닥도 1.3% 오르면서 자, 오랜만에 54,036.93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반등에 힘입어, 자, 3대 반도체 힘입어, 자, 삭스, SOXX는 이번 주에만 7%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수 상승의 방아쇠를 당긴 건 미 노동부가 발표한 7월 고용 보고서였는데요. 비농은 전월 대비 23,000명 감소해 다우존스 집계 시장 예상치인 83,000명을 야, 이게 숫자가 잘못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로 8만이 2만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와, 크게 밑돌았고요. 5월과 6월 고용의 합산도 10만 3천 명 하향 수정됐습니다. 실업률은 노동 참여율이 5년 넘는 기간 중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4.1%로 낮아졌습니다. 자, 이 여파로 CME 패드워치 기준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확률은 어저께까지 55%였거든요. 근데 오늘 42에서 44%대로 낮아졌습니다. 새 연준 의장인 워시 체제에서 포워드 가이던스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시장은 지표와 위원 발언 하나하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흐름입니다. 다음 주에 주목해야겠죠. 전문가들의 진단은 엇갈렸습니다. 물가는 여전히 우려 수준이지만 오늘의 지표는 정책 당국의 인내심을 가질 명분을, 투자자들에게는 위험자산 비중을 늘릴 여지를 준다고 평가를 했고요. 자, 리치먼드 연은의 박힌 총재는 전미실물경제협회 웨비나에서 느슨하지도 타이트하지도 않은 약한 균형 상태의 노동시장이라며 현재 임금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물가지표가 궁극적인 판단 근거가 되겠지만 고용 둔화는 9월 동결에 힘을 보태는 요인이라고 봤습니다. 이번 지표가 숨 쉴 틈을 주지만 일시적일 뿐 다음 주 물가지표의 비중이 오히려 더 커졌다. 다음 주 물가지표 정말 중요해졌죠. 금리를 내려야 고용이 살아나는데 내리면 물가가 자극받는 딜레마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 시장은 그냥 치솟고 있고요. 그냥 본래대로라면 시장이 약한 고용과 높은 물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반응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쓰고 있으니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자, 이번 주 발표된 실적도 이날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전체 S&P 500 편입 기업 중에 436곳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85.1%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자,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게 여러분,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거지, 시장 예상치를 웃돈 종목들 중에도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폭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1994년 이후 평균치 6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자, 협업 소프트웨어 업체 아틀란시아는 4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예상을 웃돌고 낙관적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35%대 급등했고요. 자, 클라우드 보안 업체죠. 클라우드 플레이어 견조한 가이던스에 5%대 상승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업계를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를 이번 실적 시즌이 상당 부분 불식시켜 버렸습니다. 자, 어제 발표했죠. 에어비앤비는 2분기 매출이 예상을 웃돌면서 17%대 급등해서 S&P 500 최대 상승 종목에 올랐습니다. 오래 살고 볼 일이죠.
미국 유럽의 견조한 여행 수요를 반영해 연간 매출 전망치를 올해 두 번째로 상향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미국 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행 갈 사람들은 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광고 테크 업체 뭐 트레이드 데스크 TT죠. 트레이드 데스크라든지 3분기 TTD죠. TTD 티커가 21.9% 마이너스 21.9%. 3분기 매출 전망 부진에 급락하면서 S&P 500 종목 가운데 최대 낙폭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자, 스포츠 의류 업체 언더아머 마이너스 5.4%입니다. 참 잘 안 되네요. 그렇죠? 컬이 이제 모델 계약이 끝나다 보니까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네요. 수요 둔화를 이유로 매출 감소폭 전망을 확대했습니다. 자, 샐러드 체인인 스윗 그린은 마이너스 8%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이거 있잖아요. 채소 쪽에 막 그 살모렐라인가 그것 때문에 전망치를 낮출 수밖에 없었죠. 이런 게 이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자, 스페이스X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오늘도 15.83% 놀랍지 않습니까? 애프터마켓도 또 오릅니다. 와, 대박. 합치면 오늘 16% 갔습니다.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제가 오늘 라방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한 번은 놓칠 수 있지만 두 번도 놓치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놓치는 것도 습관화되잖아요. 물리는 것도 습관화되고 토해내는 것도 습관화되잖아요. 그럼 주식으로 돈 벌 수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락업 해제 이튿날에는 오늘도 이렇게 폭등했습니다. 4주 연속 하락세를 끊어내면서 주간으로는 19%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올랐는가? 앞으로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거 VIP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이번 주말에 제가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빠른 회수를 근거로 목표 주가를 $160를 유지했습니다. 투자은행 아거스 리서치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한 게 호재가 작용돼요. 얘네가 뭐 약간 특보잡 은행이 뭐 목표가 상향 리포트 했다고 오른 게 아니라 이미 오르고자 하는 시그널을 줬죠. 엔비디아도 주간 기준으로 여러분 10%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 볼까요? 엔비디아도 이거죠. 여기 엔비디아 주간 기준으로 10% 넘게 올랐습니다. 강세를 보였죠. 머스크가 지난 4일 스페이스X 컨퍼런스 콜에서 스페이스X의 AI 인프라 구축에 엔비디아를 독점 파트너로 쓰겠다고 밝힌 게 재료가 되었죠. 한편 오픈 AI는 차기 인공지능 모델 중 하나가 사이버 보안 관련 작업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자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내부 작업 일부를 잠시 중단했다고. 좀 약간 문제가 많죠. 지가 나와가지고 해킹을 하지 않나. 그렇죠? 국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10년물은 4bp 내렸습니다. 2년물은 5bp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장중 큰 폭의 등락 끝에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WTI는 0.41% 내린 배럴당 76.97달러. 그러니까 유가가 내리니까 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죠. 자, 시장의 시선은 벌써부터 다음 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뜨겁게 나온다면 냉각된 고용 시장만으로는 연준의 내부 인상론이나 시장의 동결 기대를 잠재우기 부족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자, 오는 12일이죠. 오늘 12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자, 7월 CPI가 발표됩니다. 13일은 P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9월에 FOMC 결정의 최종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자, 이와 함께 미국, 이란, 오만 간의 호르무즈 해협 협상 결과도 다음 주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만 방한자한 오만과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빼고 지네들끼리 나눠 먹겠다고 하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사자를 자꾸 건드리면 약간 마탱이가 간 트럼프라 하더라도 사자는 사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협상을 두고 내부 균열이 있다는 겁니다. 강경파 득세에 타결이 불투명하다 그러는데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과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란 내부의 강경파와 온건파 간 균열이 노출되면서 실제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란 오만 간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 moving along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은 자제했죠. 그러면 잘 되고 있다. 잘 된다. 계속 잘 된답니다. 그 말 계속 들었으면 벌써 다 됐겠네. 다만 반관영
자,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이란 내 일부 강경파 정치인들은 미국 이스라엘 선박의 해협 통항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밖에 이란에 피해를 끼친 국가에 대한 보상 요구, 이스라엘 관련 화물 금지, 보험, 환경 비용 등을 포함한 수수료 체계 신설도 파르스 통신이 전한 추가 조건들입니다. 파르스 통신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초안에 따르면 해협 진입은 이란이, 출항은 이란 오만이 공동으로 관리하며 통행은 중앙 항로로 단일화하고 기존에 제한적으로 쓰이던 나머지 항로는 두 가지 항로죠. 지정된 기한 내 폐쇄하는 구상도 당겼는데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협상을 중재해온 아랍권 중재자들은 이란 협상단 실제로 합의 이행을 담보할 만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대표로 나오긴 했거든요. 뭐 갈리바프 국회의장이라든지 뭐 외무부 장관이라든지. 근데 과연 이들이 이란을 대표할 만한가? 해서 고개를 갸우뚱. 해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혁명수비대가 통행료 부과 권한과 미국의 봉쇄, 제재 체제에 더 명시적인 확약을 요구하며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협상 범위도 애초 해협 통행 재개를 위한 임시 조치에서 지난 6월 잠정 중단됐던 미국 이란의 MOU에 담겼던 제재 유예, 동결 자금 해제 등 포괄적 경제 지원 방안으로까지 확대된 상태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거든요. 자, 이란 내부에서는 협상파에 대한 공격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강경 성향 매체에 따르면 적에게 탈출로를 열어주는 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이란 입장에서 특히 혁명 수비대 강경파 입장에서 본다면 뭐죠? 조금만 더 버티면 되잖아. 이제 중간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 조금만 더 버티면 트럼프가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나올 텐데 왜 여기서 풀어줘야 되지? 이런 거. 두드려 맞는데 실컷 두드려 맞았지만 우리는 좀 버틸 수 있잖아. 이런 거. 그렇죠. 이해되시죠?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또 속보 들어오는 대로 필터링을 거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다리시던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여러분, 자, 드디어 기다리시던 스캘핑. 자, 왼쪽 배너 보이시죠? 내일 오픈 클래스가 시작이 됩니다. 오픈 클래스. 자, 내일. 자, 오픈 클래스 싹 수업 들으시고 개강을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개강은 8월 중순 이어서 할 건데 일단 오픈 클래스를 들으시고 나 한번 해야겠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시간으로는 서부 시간 제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새벽 6시, 동부는 오전 9시, 한국 시간은 내일 저녁 10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오늘까지 수강 신청 받거든요. 자, 미주놀 채널 @gmail.com으로 수강 신청하시면 수강 신청이 되게 많아요. 제가 팀장이 좀 잘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수강 신청하신 분들 먼저 우선순위로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또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수강 신청하는 데는 일단 여러분 돈 들지 않으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모처럼 2.83% 오르면서 328.58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애프터 마켓에서도 지금 플러스로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 3%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자, 중반에 약간 시장이 무너지긴 했지만 초반의 상승을 그대로 이어가는 아주 정말 테슬라가 오늘만 같으면 참 좋을 텐데. 자, 오늘 증시는 한마디로 일론 머스크의 날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테슬라가 시장을 이끌었어요. 그렇죠? 보이시죠? 얼마 만에. 물론 테슬라보다 팔란티어가 더 좋았어. 오늘 팔란티어 10%. 와, 172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팔란티어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응? 버티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오케이. 자, 테슬라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고 팔란티어까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의 날,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공동으로 짓는 초대형 반도체 테라펩, 이 텍사스에 첫 삽을 떴다는 소식에 테슬라가 장중 이렇게 급등했는데 요즘 시장의 루틴이 호재가 하루 있다가 적용이 되고 악재가 하루 있다 적용된다는 거 아세요? 이 테라펩 뉴스는 사실 어제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어제는 잠잠하다가 자, 테라펩이 도대체 뭐길래 테라펩 도대체 뭐야? 응? 팀장이 키우는 고양이 이름이 테란데 펩시콜라야? 네, 그런 거 아니고요. 머스크는 이 공장을 두고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가치 있는 건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스케일이 여러분 남다릅니다. 위치는 휴스턴 인근 텍사스 그라임스 카운티에 지어지는데요. 투자금 168억 달러. 총 투자 예상 규모가 최대 1190억 달러.
한국 돈으로 놀라지 마세요. 165억이 아니라 165조입니다. 조. 와우. 3,000명 이상을 채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공장은 로직, 메모리 반도체 설계부터 패키징, 테스트까지 한 지붕 아래서 다 처리하는 수직 통합형 팹스로 여기서 나오는 칩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과 사이버캣 그리고 스페이스X의 우주 데이터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인텔도 프로젝트에 일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여기까지는 이제 어저께 전해드렸던 내용이잖아요. 테라팹은 태양광이 아니라 천연가스 발전소로 전력을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오늘 테슬라가 많이 간 가장 큰 이유는 맞습니다. 스페이스X의 역할이 컸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함께 공조된 모습으로 움직인다는 거 아시죠? 스페이스X가 락업 해제 풀린 둘째 날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오늘 스페이스X도 이렇게 좋게 갔죠. 15.83%. 무려 9억 1,150만 주, 시가로는 1,000억 달러의 물량이 시장이 풀렸는데 다 받아냈습니다. 교과서대로라면 대량 매도 물량의 주가가 눌려야 정상이지만 스페이스X는 오히려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공매도 비중이 20에서 29%에 달할 정도로 숏 포지션이 많았던 만큼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낸 뒤에 숏 커버링까지 겹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페이스X는 숏 스퀴즈가 나온 거예요. 스퀴즈, 숏 스퀴즈. 보이십니까? 스퀴즈 나는 장세거든요. 자, 모건스탠은 일반 락업 해지를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있었고요. 돈나무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거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습 보였죠. 제가 오늘 라방 때 정확하게 짚어드렸죠. 오전에는 7월 고용 지표 부진이 발표되면서 오히려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결국 정리하자면 테라팹 기공식, 스페이스X 락업 해제 순항, 그 다음에 스페이스X의 숏 스퀴즈, 더불어 고용지표발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면서 오늘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팔란티어 소식입니다. 오늘도 무려 10.32%입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와 팔란티어가 시장을 양쪽에서 끌었던 정말 팔란티어 원맨쇼의 날이죠. 10.32% 급등. 와, 172.01달러를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7,620만 주, 3개월 평균 대비 무려 75%가 많았습니다. 한 주 동안 38% 상승했고요. 2024년 이후 2년 만에 최고의 한 주를 기록했는데요. 자, 배경은 실적 서프라이즈, 그렇죠? 이번 분기 1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계약을 220건이나 체결했습니다. 더불어 캐시가 넘쳐납니다. 12.2억 달러. 가이던스도 상향됐죠. 자, 2026년 연간 매출 전망을 기존 76.9억 달러에서 81억에서 81억 5억에서 5천에서 81억 6천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목표 주가를 255달러로 현재 대비 50%가 더 추가. 와우. 알렉스 카프는 이번 분기를 비현실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거기다가 쇼 커버링까지 겹쳤죠. 와우. 정말 되는 됩니다. 이러면서 오늘 겸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내일 스캐핑 클래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준비해서 내일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